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브리국어 27번째 시간에는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법 문항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어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경향을 보이는데요, 문법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문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의미론에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의미론 같은 경우는 딱히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요,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문형 문제, 의미론 문제가 나온 것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다이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이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동음의어, 이의어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동음의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같지만 완전 다른 단어예요. 반면에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인데 의미가 여러 개인 것을 말하죠.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큰 차이죠. 네. 자,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한대요. 기본 골자가 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대요. 이 다이어가 되는 방식이요, 중심되는 의미에서 의미가 조금씩 분화되고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중심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고 사용 빈도가 높다.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의미를 아동들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습득을 하겠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니까 중심 의미는. 자, 그러면 다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이어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문법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 예로 뭐가 나오냐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을 먹히다는 아마도 한 살이 먹히다, 이것은 히는 여기서 피동 접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동으로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때 문법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즉 주변적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 함께만 쓰여서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는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역시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법적으로 제약이 큰 단어가 바로 단어가 아니죠. 의미가 주변 의미이다. 중심 의미는 그렇지 않은데. 두 번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좀 추상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서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처럼 각각 노동력이나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즉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다이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라면서 지금 네모칸으로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줄의 중심 의미는 위에 1인데, 자, 1 내용 읽어보니까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우리가 줄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 중심 의미예요. 그쵸? 자, 그리고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유사성. 유사성.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길이로 쭉 버리거나 느려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줄을 섰다.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줄이 긴 것과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것,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또한 연결이라고 하는 속성이나 기승이 유사할 때, 역시 유사성입니다. 3의 기능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이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들끼리 대립적인 어떤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 예선을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대요. 즉 앞 세대의 입장은 과거의 일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일 할 때 앞은요, 앞으로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단어지만 다이어로 쓰일 경우에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참고해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질문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1번.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여러분, 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심 의미는 스타죠, 스타. 그죠? 하늘에 떠있는 천체인 별을 떠올릴 겁니다. 중심 의미죠. 군인의 계급장이라고 하는 건 주변 의미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 중심 의미가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죠. 자, 2번.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앉다 하면 착석하다가 기본 중심 의미잖아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이나 자리를 차지한다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높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중심 의미가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얘기 나왔죠. 맞는 얘기입니다. 3번.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는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결론에 이르다라고 하는 건 도달했다라는 뜻이고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은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서로 완전 다른 단어예요. 즉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완전 다른 동음의어입니다. 즉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다이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겠네요. 4번.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왔는데 침이 생기다의 의미인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와 돌다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그렇겠죠. 돌다라고 입에 침이 핑 도는 것을 돌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리와 같은 사동접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문법적 제약에 해당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은 5번일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 해서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는 더 구체적이겠군. 자, 보겠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일부 눈이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눈이 나빠졌다라고 해서 지금 확장된 의미는요. 시력을 나타내는 거죠.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대상이죠. 그런데 확장된 의미가 기존의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확장되어 생긴 것은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강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구체적이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서 기억의 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의 예는요. 다이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영희와 민수의 대화인데요. 지금 빚쟁이, 금방, 그리고 돈, 뒤, 이 네 개의 단어인가요? 빚쟁이, 금방, 돈, 뒤, 이 네 개의 단어를 지금 서로 두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영희가 말합니다.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모든 발표 좀 줄래? 했더니 민수가 야, 너 빚쟁이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빚쟁이는요, 지금 영희가 독촉하고 있으니까 빚쟁이는 독촉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자, 영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D라고 하는 것은 D 후자를 사용하겠네요. 후의 의미야.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죠. 미래. 자,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라고 했어요. 금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이란 뜻이에요. 방금. 그죠? 방금. 약간의 과거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이러면서 아까 빚쟁이 독촉의 의미를 썼죠. 자, 보겠습니다.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의 빚쟁이는 독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미? 빌린 사람의 의미입니다. 독촉하는 사람과 빌린 사람은 완전 반대죠. 즉 빚쟁이는
서로 대립적 관계의 의미를 갖는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 가운데 정답이 있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의 의미입니다. 머니. 자, 민수가 말합니다. 아니, 꼭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여기서의 돈도 지금 영희가 말한 돈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자,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연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해서 금방이 다시 한번 사용되었는데요. 영희가 말했던 금방은 방금 막 이전에 이런 의미였다면 금방이라고 한 지금 민수가 사용한 금방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의 일입니다. 자,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지금 역시 금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즉 대립하고 있죠. 금방이 들어가야 돼요. 1번은 아니네요. 그렇죠? 5번 아니면 2번인데 뒤의 의미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해서 뒤는 어떤 의미예요? 미래의 의미죠. 자, 앞에 영희가 말했던 뒤에서도요.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해서 뒤는 뒤 후자를 사용했고요. 미래의 일이라고 했어요. 즉 여기에 있는 뒤와 여기 있는 뒤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빚쟁이와 금방 두 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합니다. 자, A에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볼게요. 자,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입니다. 이게 음절의 정의예요. 자, 음절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 모음은 성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음만 가지고도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거. 끝소리가 없는 형태겠네요. 자, 세 번째,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알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모음과 자음으로만 구성된. 자, 그리고 자음, 모음, 자음 가장 많은 것으로 구성된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음, 모음, 자음. 예를 들어서 강 이런 거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거겠네요. 예를 들면 꽃은 사에 해당한다.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잎은 3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복합어인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꽃잎으로 발음된대요. 이때 잎은 4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의 유형까지 바뀌어버린 현상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단어들을 참고해보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학생 A가 여기에 맞는 답변을 지금 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밥상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다? 맞을까요? 이거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된소리 대기 현상이고, 된소리 대기 현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교체잖아요. 즉 첨가의 결과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잘못됐습니다. 음절의 유형이 단일어인 상과 달라졌다. 음절의 유형도 자음, 모음, 자음의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2번, 집일에서 닐은 교체의 결과고, 교체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니은이 첨가된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1과 달라졌다. 달라진 건 맞아요. 그렇죠? 자음, 모음, 자음으로. 원래는 모음, 자음만 돼 있었는데 자음, 모음, 자음으로 달라지긴 했습니다. 3번, 의복함에서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맞습니다. 그쵸?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지. 거센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의 유형이 단일어인 함과 달라졌다. 맞을까요? 자, 캄이 함과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캄, 자음, 함부터 봐야겠네요. 함,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함, 히읗, 자음, 모음, 미음, 자음, 모음, 자음. 캄도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됐기 때문에 요게 틀렸네요. 그렇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번, 국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고. 이거 무슨 교체입니까? 그렇지, 비음합니다. 음절의 유형이 단일어인 국과 같아요. 맞죠? 그쵸?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고요. 국도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자,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과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자, 화살에서의, 화는요, 탈락 결과 맞습니다. 리을이 탈락해버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을 탈락에 해당하진 않고요. 이제, 그, 통시적인 현상입니다. 역사적 현상으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성이 되면서 탈락 결과 맞고요. 음절 유형이 활과 같다고 했는데 다르죠. 자음과 모음으로만 구성된 것과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것은 같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다음으로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관형어에 관련된 관형어, 이거 정말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간결하게 낸 문제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관형 사용 어미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죠? 시제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품사까지 알아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푸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관형 사용 어미의 체계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선생님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형 사용 어미는 크게 은, 는, 을, 던이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는은 특별합니다.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동사에만 사용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은, 을, 던은 모두 형용사, 동사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살펴보도록 하죠.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는을 사용하고요.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던을 쓴다고 되어 있지만 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은입니다. 은. 그리고 미래 시제를 위해서 을을 사용하는 거 맞고요. 형용사는 좀 다른데요. 현재 시제에서 는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사용하느냐?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위해서는 은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던을 사용합니다. 즉 형용사에서는 는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관형 사용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 기역, 디귿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니은에는 지금 은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역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디귿에는 던이 들어가는데, 자, 기역의 은은 형용사의 현재형이고요. 니은의 은은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것만 여러분 구분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하늘에 뜬 태양의 뜬에 쓰인 어미 은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뜨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동사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운데 현재형 선어말어미 는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는만 넣기 어색하니까 선생님은 구나, 그쵸? 감탄형 어미인 구나를 붙여봅니다. 자, 뜨다 뒤에 다 대신에 는구나를 붙여보겠습니다. 뜨는구나 되죠? 즉 동사라는 거예요. 자, 동사인데 니은이 형용사에 쓰이는 기억에 해당한다, 이 말 틀렸죠. 그쵸?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오히려 니은에 해당합니다. 니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B의 부르던과 C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푸르던 같은 경우는 푸르다가 형용사예요. 즉 디귿이 맞습니다. 얘는 푸르던은 맞아요. 근데 부르다는요 노래를 부르다. 자, 부르는 구나가 되잖아요. 즉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던 요게 아니라 얘는 부르다는 뭐가 쓰여야 돼요? 니은이 아니고 이 동사의 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같은 던이 아니라는 거, 형태는 같지만 같은 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D의 남은과 남다네요. 남다는 여러분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남는구나, 즉 동사입니다.
자,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그죠? 찬에 쓰인 어미가 뭔지 보겠습니다. 차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가득 차는구나, 는구나 됩니다. 즉, 얘도 뭐예요? 동사라는 거죠. 즉, D와 F가 같은 품사라는 것은 일단 확정됐으니까, 왠지 정답의 스멜이 납니다. 자, 남은과 찬에 쓰인 어미, 니은은요. 요 니은, 그치? 원문자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둘 다 동사고요. 그쵸? 그리고 니은이 쓰였으니, 니은에 선생님 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고요. 4,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애 쓰인 느는 니은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읽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동사입니다. 그쵸? 동사인데요. 는이 니은에 해당하지 않죠. 니은에는 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자, 지의 빠른에 쓰인 어미 은은 디귿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여기 니은이 썼는데 디귿은 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디귿은 던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현대국어에 대한 풀이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이 문제 엄청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문법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겠습니다. 중세국어 주격조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중세국어에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음 다음에는 주격조사 이가 쓰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영형태가 쓰인다고 했는데, 즉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모음 이와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에서는 이가 쓰이는 것도 있다고 해요. 여기 잠깐만 리을로 표시할게요. 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음은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오늘날에도 꽃 좋다라는 말씀, 꽃 좋다, 나무 서 있다 다 쓰잖아요. 이게 즉 격조사가 생략된 상태로 쓰이는 것이 중세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문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자, A, 날이 저물어. 날이 지금 선생님 지금 격조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중세국어는 여러분 연철된다는 거 여러분 고려해야 돼요. 날이 저물어는 날이 저물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날이라고 한 체언 뒤에 이가 온 것인데, 이 체언이 지금 뭐로 끝나고 있어요? 자음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자음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 이가 나타난다. 즉 A는 기역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B 보겠습니다. 태자 오나다 들으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태자 뒤에 뭐 주격조사 깨서 또는 가가 와야 되는데 주격조사가 생략되었죠. 즉 B는 디귿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내해 달이 없도다 라고 했는데, 다리는 여러분 우리 브릿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뒤에 주격조사 현대국어라면 가가 와야 돼요. 그런데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자, 뭐로 끝나는 단어입니까? 모음 이로 끝나는 단어죠. 그 뒤에서는 뭘 써줘야 된다? 영형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에는 C는 니은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와 E가 남았는데 보겠습니다. 아들이 효도하고 라는 뜻인데요. 아달이에요. 자, 즉 아들이라고 하는 체언 뭐로 끝나고 있어요? 리을로 끝나고 있고 뒤에 주격조사 이가 왔는데 연철돼서 아다리로 표기된 거예요. 그죠? 자, 즉 이가 쓰였으니까요. 정답은 D는 어디 가야 돼요? 기역에 가야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공자가 들으시고, 공자이 들으시고인데요. 자, 이건요 한자도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공자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로 끝나고 있죠. 아는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입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를 붙여준다고 했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선생님이 새롭게 설정해 놓은 리을에 이 녀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답은 바로 나와요. 니은, 디귿은 아닐 겁니다. 왜?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지에는 2개씩 선택되어 있죠. 기역이 해당하는 얘가 A와 D네요. 1번에 바로 있네요. A와 D가 정답일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법 문제의 풀이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고요. 2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 풀이를 했습니다만은 완벽한 설명이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얼마든지 질문 환영하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